네, 첫 코너는 학내 의견과 여론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피니언 리더, 부대신문의 목소리부터 들어볼게요. 먼저 주형우 문화부장이 아파트 경비원의 극단적 선택에 대해서 쓴 예견된 사고라는 칼럼을 썼네요. 읽어볼게요. 한국 사회에는 갑질에 의해 피해를 받는 근로자들이 여전히 만연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사고가 발생할 때마다 제대로 된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당연하게도 매년 똑같은 문제가 반복됐다. 그들을 죽음으로 내몬 것은 갑이었다. 근로자들을 을이라 여기며 일삼는 갑의 횡포. 갑의 반응에 따라 자신이 직업을 잃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에 그들은 참아야만 했다. 숱한 횡포 속에서 을이 취할 수 있는 행동은 전혀 없었다. 아이러니한 점은 이들의 권리를 지키기 위한 법이 이미 존재했다는 것이다. 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일이 반복해서 일어나고 있는 이유가 뭘까? 이런 질문으로부터 시작되고 있는 칼럼인데요. 글의 내용을 조금 더 읽어볼게요. 각각의 조항들은 모두 근로자들의 처우를 개선하고 그들의 인권을 지켜준다는 내용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조항이 가지는 강제성은 없었다. 근로자들에게 갑질을 한다고 해서 법적으로 처벌받을 규정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을 지키는 이가 없으니 노동자들의 권리가 보호될 리도 없었다. 사실 법의 존재 자체를 모르는 이들도 많았으니 사람들의 인식조차도 바꾸지 못했다. 결국 법이 제정된 후에도 근로자들은 을로 살아가야만 했다. 지금과 달라지지 않으면 해결될 것은 없다. 숱한 문제들 속에서 지금의 법이 노동자들을 지켜주지 못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단순히 인식을 개선해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생각을 고집하면 더 이상 아무것도 변화시킬 수 없다. 을로 살아가야 하는 이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결국 의무가 주어져야 한다. 그전까지 우리는 더 많은 희생들을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씁쓸한 마음을 뒤로하고 이번에는 전대신문의 목소리 들어볼게요. 네, 김태현 기자가 입영 예정자의 눈빛으로라는 제목의 칼럼을 썼네요. 성인이 되자마자 두 가지 부름을 받았다. 하나는 술을 마시자는 친구의 부름이었고 하나는 입영을 위해 신체 검사를 받으라는 병무청의 부름이었다. 신체 검사 결과는 현역이었다. 머리로는 나라를 지키기 위해 당연히 군대에 가야 한다는 생각이 들었지만 마음 한편에는 항상 건강했던 신체가 원망스럽다는 생각이 자리 잡기도 했다. 막 성인이 된 새내기 때도 지금도 입대를 실감하지 못하고 있다. 언젠가 입대해야 하는 날이 올 것으로 생각은 했으나 그저 까마득히 먼 일로만 느껴진다. 하지만 학창 시절을 함께 보낸 친구들, 항상 같이 다니던 동기들이 하나 둘 군인이 되니 비로소 군인이 돼야 하는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음을 느낀다. 제목 그대로 군 입대를 앞둔 입영 예정자의 심리를 전하고 있는 글인데요. 건강한 신체가 원망스럽다는 마음이 들 정도로 두렵고 무거운 마음이 든다는 부분이 특히 와닿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볼게요. 입영을 앞둔 사람에게 주변 사람들은 훈련이 힘들겠지만 잘 해낼 것이라는 등의 응원을 남긴다. 하지만 군대가 두렵고 싫은 것은 훈련 때문만은 아닐 것이다. 휴가 나온 친구는 오히려 생전 처음 가보는 먼 곳에서 자유롭게 생활하지 못한다는 점이 훈련보다 자신을 더 괴롭게 한다고 털어놨다. 또 당장 전역한 후에는 도대체 어떤 것을 해야 할지 너무 막막하다는 말을 전했다. 정말 우리가 두려운 것은 군대에 간다는 것 자체가 아니라 군대를 다녀오면서 생긴 다시 오지 않을 20대 초반의 자유와 전역 후에 잃어버리는 인생의 여유가 아닐까 싶다. 이렇게 글을 읽고 나니까 입영을 앞둔 지인에게 어떤 응원과 격려를 건네는 게 좋을까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글이었습니다.
솔직한 글 감사드리고요. 자, 계속해서 다음 글 만나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은 신문방송학과 문유정학우가 쓴 미묘한 휴먼터치라는 기고문입니다. 일상적으로 느껴지는 단어 소통. 그래서인지 이 주제가 심도 있게 다뤄지는 게 때로는 물릴 때도 있다. 그저 마음 터놓고 솔직하게 이야기를 주고받으면 되는 게 아닌가 싶다가도 일상에서 골치 아픈 문제로 다가오기도 한다. 소통이란 끝없이 새로운 유형과 상황으로 나타나고 때로는 우리가 같은 실수를 반복할 만큼 만만치 않은 활동으로 보인다. 우리 시대의 문제는 과도한 외로움보다도 미미한 고독일지도 모른다. 내면에 널브러져 있는 갖가지 생각이나 응어리조차 제대로 정리하지 못한 채 표면적으로 이루는 소통이 과연 건강할까? 어쩌면 이것이 타인과의 소통을 어렵게 만드는 장애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에 가장 가까운 존재인 자신의 이야기를 이해하고 나름대로 해석하며 스스로 위로를 건네야 한다. 소통이라는 단어가 식상하게 들리는 시대에 외부와의 소통 이전에 나 자신과의 소통에 집중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는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과 감정을 제대로 읽어야 타인과도 소통을 할 수 있을 테니까요. 자, 그럼 다른 사람과 소통을 할 때는 어떤 자세가 필요한지 적은 대목 제가 읽어볼게요. 타자를 독립적인 개체로 바라보아야 함을 느낀다. 특히 가까운 누군가에게 종종 친밀함을 이유로 실수하진 않았는지 돌아보게 된다. 예를 들어, 나를 위해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어야지 식의 생각이 반영된 행동이다. 이때 과한 기대나 집착을 품고는 실망적인 결과를 맞게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욕구가 채워지지 못할 시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어 라든지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식의 서운함이 관계의 등가성을 들이댈 수도 있다고 느낀다. 말투보다는 내용에 집중하고 성격이 아닌 관계를 중시하면 어떨까? 한 발짝 물러나서 상대를 대하고 전체적인 숲을 바라보듯 관계를 이끌어가는 것이다. 상대에게서 내가 원하는 것을 꾸역꾸역 찾으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레 나에게 유익하고 도움을 주는 건강한 소통으로 이어질 것이다. 이는 서로 간의 신뢰를 쌓는 가장 중요한 방법으로도 작용한다. 자, 계속해서 다음 글 만나보겠습니다. 네, 디자인학과 강백선 학우가 일상을 되찾기 위해 애쓰는 모두에게 감사합니다라는 글을 남겼네요. 요즘은 어디를 가도 사람들을 반기지 않는다. 그나마 사람을 반기는 데는 가게들일 것이다. 문을 닫은 가게도 드문드문 보인다. 코로나19는 세계인의 일상을 바꾸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들을 불편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마스크와 손소독을 비롯한 일상 방역이 자연스러운 매너로 자리 잡았다. 하지만 사람들이 벗고 싶은 것은 어쩌면 심리적인 마스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다. 우리 모두에게 예전처럼 마스크를 벗는 날이 언제쯤 돌아올까? 이 상황이 과연 어떻게 달라질지 누구도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국민들은 바뀐 일상을 받아들이고 가족과 사회를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 재난 상황에 적응하면서 서로를 배려하고 노력하는 모두에게 감사하다는 메시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표성의 기자가 쓴 뉴노멀 시대를 맞이하라라는 칼럼도 읽어볼게요. 미국 국무장관을 지낸 헨리 키신저는 코로나19 팬데믹이 세계 질서와 사람들의 행동 양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새로운 정상, 이른바 뉴노멀 시대가 온다는 것이다. 우리는 코로나19가 바꿔놓은 세상에 관심을 가지고 생활 방역 체계를 실천해야 한다.
코로나19와 같은 팬데믹 상황이 개인이 아닌 사회 전체를 위기 상황에 놓을 수 있다는 것을 극명하게 경험했기 때문이다. 마스크와 손소독이 일상이 되고 사람들과 거리 두기를 습관화하는 등의 생활 방식이 일시적인 게 아니라 지속적인 일상으로 정착해야 하고 앞으로도 세상이 그럴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 하고 있는데요. 기사에 뉴노멀이라는 단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는데 글을 조금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이미 많은 변화를 인지했고 이 변화에 슬기롭게 적응해 나가고 있다. 손 세정제와 마스크가 생필품이 되었으며 온라인 비대면 경제활동, 온라인 쇼핑이 생각보다 훨씬 편리하고 효율적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 생활 방역이 시작된 이후는 물론 코로나가 종식된다고 하더라도 뉴노멀로 변화하는 다양한 사회의 모습을 새로운 정상으로 인지해야 한다. 정부 또한 실생활에서 실천하기에 무리가 없는 생활 방역 수칙을 마련하고 이런 수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하는 사회적, 정책적 장치를 준비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모두가 한뜻으로 움직여 슬기롭게 뉴노멀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한다는 점이다. 네, 학우들의 생각과 의견을 들어본 오피니언 리더는 오늘 여기까지고요. 다음 코너로 이동해서 유익한 지식과 정보들 얻어볼게요.